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미술의 이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술의 이해 수업은 지금 1차시, 2차시, 3차시 그 3개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지금 1주차에서는 미술의 이해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인사를 드렸으니까 나가고요. 수업의 전반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시 수업에서는 이런 미술의 이해, 그 다음에 강의 게임 교재, 그 다음에 성적평가 방법에 대한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갖고자 합니다. 미술의 이해 수업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이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것들을 지금 수업이 되어 있나 하고 여러분들이 물론 강의 계획서를 보셨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1차시 수업에서는 전반적인 수업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그런 여러분들에 대한 지식과 또 미술에서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게 이 색채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색채 표현들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그 다음에 미술의 그런 과정 그리고 이런 색채의 기본적인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순수 미술과 디자인의 개념들을 이해하고요. 또 거기에 미학적인 그런 사상의 이해로부터 이런 미술과 사회적인 관계를 이루는 전반적인 이런 재반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시간입니다. 이 미술의 수업은요, 여러 가지 미술에 대한 흐름, 또 미술에 대한 용어,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요. 또 작품을 분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작품에 대한 그런 주제, 그리고 우리가 또 미술에서도 빠질 수 없는 게 또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그런 디자인의 조형 요소라든가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색채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컬러, 색채에 관계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미술에 여러 가지 주제도 있고 그런 조형적인 요소를 갖고요. 그 다음에 컬러도 있었지만 또 어떤 재료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의 응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작품의 그런 감상과 방법론들을 묘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미술의 이해는요, 이런 미적 감각 그리고 표현의 그런 폭을 넓힘으로써 더 나은 미술을 모색하고 또 미술품의 그런 미적 가치에 관한 개연성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술에 대한 이런 맥락을 이해하고 또 미술의 그런 시대별, 양식별 흐름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술을 이해를 하고 작품을 분석을 해도요. 우리가 이 미술의 시대를 모르면 작품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뭐 충청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이 경기도는 어디에 위치했고 이 충청도는 어디에 있는지 그런 지도를 그림으로써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대별 양식벽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미술과 색채를 바탕으로 이런 순수 미술과 디자인의 개념을 이해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미술에 대한 역사도 알고 주제도 알고 또 우리가 그런 요소들이요. 조형 요소들 왜냐하면 이 그림들을 어떤 사람들은 순수 미술을 그린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서도 추상이냐 비구상이냐 뭐 구상 뭐 여러 가지 기법들 뭐 요소들 뭐 다양한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은 이해를 하고
그 작품에 대한 거나 이런 미술을 알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술의 이해와 탐구를 통해서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갖고자 합니다. 이 강의는요, 이렇게 미술의 흐름, 그 다음에 이해, 그 다음에 이런 작품 주제를 가지고서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또 우리가 이런 작품 주제를 가지고 또 조형 요소를 알아보는 시간도 갖고요. 또 컬러, 그 다음에 재료, 그 다음에 작품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인 수업도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이 수업이요 좀 이렇게 재미있는 이런 표현을 갖는 시간을 갖고자 해서 이렇게 개인별 작가 발표, 뭐 실습 이런 것들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게 대면이면 뭐 서로 얼굴을 보면서 발표를 하겠지만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 아마 그냥 파일을 올리거나 여러분들이 조사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제출을 하면 제가 한 번, 두 번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를 평을 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개인별 작가 발표 실습들을 변형을 하는데요. 실습도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을 한 것들을 가지고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고자 좀 이렇게 뭐 작가 분석을 한다든가 색채 표현을 한다든가 이미지 표현을 하는 이런 그 표현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다양한 이 표현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게 교양 수업이니까요. 이게 전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질문들도 해요. 난 그림을 못 그리는데 이 수업을 잘할 수 있을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미술의 이해를 하면서 표현을 다양하게 하는 게 목표를 갖죠.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잘 표현을 할 것이고 나는 오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뭐 그림을 오려서 표현하기도 하고 뭐 콜라주를 잘하는 사람은 콜라주를 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은 컴퓨터로 표현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그 그림들을 꼭 잘 그려야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실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이 수업을 못 들어요 하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은요, 아마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론 시험이라고 했지만, 아직은 미정입니다. 근데, 아마 비대면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론 시험도 약간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비대면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아마 과제로 제출하는 것으로 아마 시험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이제 과제로 따로 나가겠죠.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과제에 있으니까 그것들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출석이 20%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입니다. 그리고 과제는 20점입니다. 여러분들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2학년 이상들은 이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많이 다시 아시겠지만 지금 입학을 하는 1학년 학생들은 제가 다시 한번 출석기 대한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업이 저희가 1차시, 2차시, 3차시까지 이 3시간짜리 수업은요 25분 이상 올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27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꼭 27분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26분 30초 그러면 이게 안 들은 걸로 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을 철저하게 제가 올린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주셔서 불이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저는 이 출결사항을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에서 다 운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출석 체크는 여러분들이 꼭 이 동영상 수업 시간, 그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셔서 여러분들이 제가 들었는데 보니까 이게 안 들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꼭 그 시간, 제가 올려놓은 시간을 꼭 동영상 수업을 듣기를 여러분들한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진행 방식은 지금 이렇게 15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1주에는 지금 오리엔테이션으로 강의 계획서, 그 다음에 아마 3차 시수업에는 자기소개 뭐 이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주차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미술의 본질과 개념에 대한 미술사의 흐름, 그런 분석들을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3주차 하는 이런 미술과 조형 요소들 이루어질 거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5주는 미술과 색채, 그 다음에 6주는 미술과 색채 조화들, 그 다음에 중간고사가 하나가 나가겠죠. 그리고 9주 17도 미술과 색채도 나가고요. 11주는 색채 이미지, 그 다음에 12, 13주는 미술의 이해, 그리고 14주는 미술과 색채 활용, 그래서 15주도 기말고사가 나갈 건데요. 아마 14주에 아마 기말고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제를 제출하는 기간을 여러분들한테 더 길게 하고자 제가 14주에 기말고사를 보고 15주에 그냥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5주에는 예를 들어서 5주에는 미술과 색채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아니었다. 이거 왜 그러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교재는 이런 PPT 자료를 해서 PDF로 여러분들한테 과제 이 교재를 매주 업로드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할 자료들을 동영상 수업만 듣지 마시고요.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매주 수업 듣기 전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영상 수업을 듣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올리는 이 PDF 파일은 여러분들 이게 저작권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수업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규제를 안 하지만 이것들이 여기저기 좀 이렇게 공개가 된다면 이 저작권 때문에 이게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업 외에는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 공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서적은 여러분들이 강의 계획서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는 미술의 이해를 좀 더 책을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서양 미술의 이해라든가 미술의 이해, 서양 미술 특강, 뭐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참고서적으로 읽으셔도 되고요. 저는 주 교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동영상 수업을 들으시면 된다는 거 전달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미술의 이해를 하기 전에 미술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융합교육이 이 미술의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술이 중요한가?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거창한 이론적인 개념이나 이런 실생활에 꼭 필요한 이런 공학적 기술도요, 감성적인 예술성이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요즘은 이런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미술은 본래 이런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 교과목으로서 이 융합 인재 교육의 성취 기준의 역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미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술은 단순한 그런 예술보다는 이런 전체 교육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사고의 도구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여러분들이 미술의 이해가 있고요. 2학기 때는 이런 미술의 이해를 좀 수업을 듣고 기초적인 이야기를 듣고 2학기 때 현대 미술과 디자인적 사고라든가 그 미술 감상과 응용 뭐 이렇게 이런 그것들을 같이 병행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연결도 되고 이해도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아르망 트루소라는 이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물리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과학과 예술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악의 과학자는 예술가가 아닌 과학자라고 했고요. 최악의 예술가는 과학자가 아닌 예술가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거창한 이론적인 개념이나 이런 실생활에 꼭 필요한 공학적 기술도 이런 감성적인 예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과학과 예술이 같이 어울려져서 하는 이런 앞으로의 교육들은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게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들도 요즘은 많이 이런 융합과라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만 잘해야 된다, 어느 한 분야만 잘해야 된다고 했다면 요즘은 이렇게 같이 뭐 기술이면 기술, 예술이면 예술 이런 것들이 분리가 되지 않고요.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하고 융합이 되고 해서 서로 이런 것들이 감성적인 것들이 같이 고려해서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교육이 되기 때문에 이 미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에 의해 교과목의 목표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공작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감성적인 여러분들의 이제 제가 아마 과제를 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감성적인 이런 상상력을 촉진시키기도 하고요. 또 총체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아우리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이 수업 시간에 갖고자 합니다. 또 이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상상력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가져온 그런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이런 상상과 이성을 함께 이용해서 이런 창의력을 한번 더해서 미술을 이런 과학적인 인지적으로 결합시키는 그런 미술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미술에 의해 수업이 되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또 이 미술에 의해 이런 것들은 미술의 제작도 있겠죠. 미술사도 있죠. 색채도 있죠. 디자인도 있죠. 이렇게 미술에 의해는 굉장히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끼고 읽고 이해하는 그런 교육으로서의 변화가 되겠죠. 또 이 감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학생들이 감성적으로 지성의 배양을 가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서 비평 가능도 가능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감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상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것들이 많죠.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거기에서 전공별 또 분야별 거기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상을 하고 그거를 한번 비평을 하는 것도 한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작품에 대한 이런 지적인 해석 및 분석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또 이 작품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면서
이 작품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감동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하나 작품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이런 작품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감동도 받고요. 또 깨달음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는 이것들을 좀 새롭게 좀 창조적으로 아이디어를 좀 더 해서 난 이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겠는데 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미술이라는 것은 이 생활 속에 녹아있는 미술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또 미술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 살고 있는 집, 그 다음에 자동차, 가구, 뭐 그릇 같은 그런 생활용품들도 저마다 아름다운 색과 독특한 디자인이 나타나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장소가 여러분들은 집일 수도 있고 뭐 카페에서도 들을 수도 있고 거실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그 주변에 있는 것들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색들과 독특한 디자인이 주변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마트폰, 태블릿 PC 같은 전자제품들도 디자인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로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외형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여러 아이콘들도 세련되고 감각 있게 디자인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디자인만을 미술이라고도 하지 않지요. 미술은 이런 각종 재료를 사용해서 일정한 공간이나 평면에 예술적인 형상을 표현하는 조형예술, 또 디자인은 물론 회화, 조각, 서예뿐만 아니라 영상, 광고, 사진, 만화, 애니메이션이요. 이런 것들도 다 미술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회화나 조각 중심이던 그런 미술의 영역은 현대에 와서는 더 확장돼서 사람의 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행위 예술, 또 쓰레기와 벽의 낙서까지도 미술의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죠. 이런 미술의 전반적인 대응을 바탕으로 해서 미술의 기초 이론과 시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미술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또 이 색채, 컬러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색상안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중요한 색상이 뭔지, 명도가 뭔지, 채도가 뭔지, 이런 그리고 또 명암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 또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입체를 평면이라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등 이런 미술의 원리를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런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미술 등 이런 미술 양식을 개척한 화가들은 누가 있는지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그런 유명한 명화들의 소개, 또 그 속에 담긴 그런 의미, 또 작가의 의도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감상도 하고 또 서로 다른 그런 서양 미술과 다른 동양 미술의 특징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미술의 이해를 통해서 각자 개인들이 좀 더 미술을 하면서 독특한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고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울러 긍정적 이런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건강한 성격을 만드는 데도 효과를 보기를 바라는 수업을 되고자 합니다. 이 미술작품 분석의 틀입니다. 이런 미술 비평, 작품의 모든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술 비평이라고 얘기하죠. 분석은요,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들을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 작품 분석은 일반적으로 그런 주제의 정당성, 개연성, 적합성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또 주제에 상응하는 발상이 이루어졌는지 그 발상을 구체화시키는 형식이 적절하게 선택되었는지 그 성취도를 가름해보는 과정도 이 분석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이제 가름해보면 작품에 대해 깊이 이해를 하고요.
창작자로 하여금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도 하고요. 또 주관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서 장단점을 구별하게 하고 보다 나은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작가의 개인 양식과 시대 양식에 대한 분석을 하면요. 한 예술가 양식이나 표현은 독창성을 가지지만 여러 작품들 사이에는 유사성을 존재합니다. 이것들이 양식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작품에서 개성을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을 개인 양식이라고 하고요. 작가를 포함한 다른 작가, 공유되는 그런 표현을 시대 양식 또는 유파 양식이라고 하죠. 이러한 시대사조를 파악하고 시대의 문화적인 이런 개연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주제와 내용에 대한 분석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분석들을 하기도 하죠. 이 작가가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는지, 또 작품의 의미와 내용을 알기 위해서 작품의 제목, 주제 표현의 정당성 및 개연성을 파악하고 작가가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발상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그리고 종류는 유체, 패널화, 그리고 제작 연도, 그 다음에 이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좀 그 사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죠. 그리고 이 리자 부인의 나이, 때 총사 하고요. 눈썹, 그리고 이 당시 넓은 이마가 미인의 전형적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조형 요소 및 조형 원리에 따른 분석들은요. 조형 요소는 이런 점선면, 색채, 통일, 변화, 균형, 율동 등 이런 방법으로 작품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형식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요소들을 가지고서 이 작가는 이제 이완 점으로부터 이 작품을 한 겁니다. 일본에서 이 모노파 이론 창시자입니다. 그림을 그리지 않는 그림. 이 작가가 왜 점을 나란히 찍어 갔는가? 또 바탕색과 붓자국의 색은 왜 이 색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고 뭐 이렇게 분석하고 퀘스천 마크도 짓고 하는 거겠죠. 예. 또 이렇게 재료에 따른 분석은 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작가가 자신의 주제와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재료를 사용했고 그것이 충분한 고민되어서 선택한 재료인지 작품의 주제와 적합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윤두서 자화상이고요. 아래 거는 렘브란트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1711경에는 우리가 이제 동양화에는 이제 먹으로 그림들을 많이 그렸죠. 그래서 이 먹의 특징, 먹의 효과를 분석하고 작가의 표현에 있어서 이 재료가 효과적으로 분석이 되었는지, 그리고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유체 물감의 특징이 무엇이고 유체 물감을 통해서 어떤 표현을 가능하게 했고 작가가 의도한 이런 연관성들이 뭘까 하는 것들이 이 재료에 대해서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형 요소와 표현 방식에 따른 분석을 보면 형식 분석에서는 이렇게 점, 선, 면, 색채, 통일, 변화, 균형, 율동 등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으로 작품 분석을 하고요. 또 표현 양식의 작품의 분석은 각각의 표현 방식에 따라 그림의 효과가 얼마나 달라지고 주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미술에서는 크게 이렇게 사실적인 표현을 우리가 재현적인 표현이라고 하고요. 또 변형적인 표현을 우리가 이제 심상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대상적인 표현을 우리가 추상적인 표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 분석, 점선면 이런 통일, 변화, 균형, 율동 등의 방법으로 작품 분석을 해서 이 표현 방식에 따른 작품의 분석, 각각의 표현 방식에 따라 그림의 효과가 얼마나 달라지고 주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적인 표현, 변형적인 표현, 비대상적 표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재현적인 표현, 우리가 사실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이나 자연과 같은 대상의 형태나 색을 눈에 보이는 대로 혹은 객관적인 이미지나 형태를 지닌 대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심상적인 표현이요. 변형적인 표현이겠죠. 표현하는 그런 감정, 기억, 상상에 따라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일상의 합리적인 논리나 간습에서 벗어나 상상의 세계나 무의식의 세계를 추구하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심상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또 이 비대상적, 추상적인 표현은요. 현실에 존재하는 그런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라 순수한 조형 요소인 점, 섬, 면, 색채를 통해서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추상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1차 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